안녕하세요. 대우 세계경영연구회 박창욱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학교에서 여러분들 재학생들 중심으로 이 내용을 설명드렸었는데, 사실은 재학생보다는 졸업한 우리 울산대학교 동문들,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직장을 찾는 동문들에게 굉장히 유용할 것이라 생각해서 새롭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게 됩니다. 학교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는 여러분 동문께서 계셔서 그 이야기를 전체로 연결시켜서 미래를 말씀드릴 건데, 사실은 글로벌한 주제입니다만은 저 자신이 벌써 세월이 좀 흐른 나이를 좀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가 직접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화면이나 좀 이런 툴들은 조금 촌스럽다고 그럴까요? 있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러분들 학교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학교 이사장님이신 고 정지영 회장님, 그분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모시고 있었던 김우중 회장님, 또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 대한민국 재계의 3대 구두마차입니다. 이분들 어깨 위에 올라서서 이제 미래를 보는 여러분들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이 과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무거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류 역사의 첫 후회라고 썼습니다. 저를 가리키는 겁니다. 제가 베이비붐 세대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그냥 정년퇴직하고 조용히 살다가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길게 살게 됩니다. 태어나서 60년 오는 사이에 평균 수명이 30년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방식의 스펙만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에의 말씀을 드리는 걸 첫 시작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학교 갔을 때 여러분 학교 교정입니다. 본관 앞이죠. 우리 학생들은 통상 졸업하고 내가 살아갈 때 깃발이 그냥 내가 뭘 이룬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게 세상을 마감하는 날짜라고 한번 봐봅시다. 그때까지 순탄하고 가리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게 자신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체적으로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여기에 제가 30, 60이라는 선을 한번 그어보았습니다. 이때까지 간다고 칩시다. 그래도 그 뒤에 새로운 세상이 전개가 되더라고요. 자, 60세 이후의 삶이 덤으로 주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 사이에 약 60년 사이에 30세의 연령이 늘어나서 이제는 85세, 90세까지 살게 되는데, 그것도 일하신 분들과 안 하신 분들이 또 수명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건강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약간의 일거리가 있으면은 훨씬 더 건강하게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더라. 제가 드리는 화두입니다. 저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런 그림을 한번 또 드려봅니다. 밑에 그럼 현실은 어떠냐 한번 보시죠. 제가 저 모습을 저렇게 갈 길이 잃은 사람으로 표시를 합니다만은, 살아봤더니만 전혀 의도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다양한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천둥치고 비도 오고 계곡도 있고 뛰어넘기 힘들어서 가다가 지치기도 하고 쓰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골짜기에서 자기 운명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와보니 이게 행복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 세상이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솔직히 배운 바가 없었고 인문학에도 없고 역사에 없는 케이스입니다. 제가 첫 인류의 역사라 그랬죠. 오늘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제가 꼭 가지려고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드리게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드리면은, 여태까지 세상의 모든 역사뿐만이 아니라 그 지식이나 학문에 대한 내용들이 약 200년 역사 동안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혁명이 일어났던 역사만 쓰고 있는데, 우리는 불과 50년 사이에 평균 수명이 30세가 늘었고 소득 수준이 158불에서 3만 5천 불,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가 올림픽, 그게 대한민국 발전의 획기적인 선을 끊는 시기인데, 그게 1988년 서울올림픽입니다. 그때 소득 4,600불이었습니다. 지금 베트남 소득 수준입니다. 우리가 그때 굉장히 자부심 가지고 살았고, 성공적으로 끝날 때 전 세계에 새롭게 떠오르는 혜성과 같이 대한민국, 우리가 짱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자신감이 같은 수준으로 살고 있는 동남아 분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참 미안합니다만 씁쓸할 정도로 우리는 하대하고 있는 모습도 많이 봅니다. 그건 그렇다 칩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관념이 어떻습니까? 1960년도에 가지고 있던 사자 전문직부터 시작했던 고시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산홍공상의 그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직업에 대한 관념, 직업에 대한 도전, 취업에 대한 도전 똑같이 여러분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스펙 타파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타파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스펙의 카테고리에서 자기를 주저앉히고 있습니다. 왜? 사회가 안 바꿔준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미안합니다만은 1000년의 역사에서 온 게 산업공상입니다. 아니 500년 역사입니다. 안 바뀝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스스로의 판을 깨세요. 다행히 3만 불 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전 세계 시장을 다니면서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서 이만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실력 쌓았고 정보 쌓았고 경험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만들었다는 세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주영 회장님, 이병철 회장님, 김우중 회장님이 만들었던 세상입니다. 그 위에 올라타는 세상을 꿈꾸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60세 되니까 나도 생각지도 못했던 정년이 코앞에 딱 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 공무원, 그 다음에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런 계급 상황으로 놓고 우리는 세상을 보고 있더라. 그런데 60세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들, 고등학교 동기들, 대학 동기들, 군대 동기들, 심지어는 제가 옛날에 했던 직장 사람들까지 다 놓고 봤더니만 60세 되니까 어김없이 정년으로 떠나고 회사에서 떠나고 사업에서 접는데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폼 잡고 있더라고요. 친구들 보고 술 한잔 하러 와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 사람들이 누굴까 유효하게 유심 있게 아주 눈여겨봤더니만 자기 사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제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제품에 제조를 하시는 분들, 그걸 가지고서 세상을 호령하시는 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은 70, 80 제가 보기에는 죽을 때까지 그거 가지고서 세상을 호령할 것 같아요. 자, 내 사업, 그런데 크게 나누면은 가게가 있을 거고 서비스업이 있고 제조업이 있겠죠. 가게 소점포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규모가 적어서 금방 휘둘립니다. 60세 이후에 하는 게 오히려 원망스럽고 힘들 정도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60세 이후에 많이 하고 싶은데 겁이 나서 못하니 그냥 접고 그냥 하루하루 소외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부모님 세대요, 제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바꿔야죠, 그런 판을, 그죠?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 서비스업은 사람을 상대로 합니다. 커피숍을 하든 유통을 하든 뭐 컨설팅을 하든 사회복지를 하든 전부 다 얼굴을 보고 합니다. 미안합니다만 60세 되니까 전부 다 고개를 돌립니다.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우리 이 세대를 보는 여러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슬플 정도로 눈을 돌립니다. 그러나 제조업 하신 분들, 내 물건을 가지고 내 계획에서 원가를 갖춰서 물건 만드시는 분들은 지금도 큰 소리 치고 앞으로 조금씩만 발전해 나가면은 본인은 전혀 지장 없는 삶을 꾸리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내 60에 내 사업, 내 제조업을 갖고 있으려면은 그건 40대에 창업이 돼야 됩니다. 왜 제가 하필이면 40대를 말씀드리냐? 30대 졸업과 동시에 절대 창업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졌습니다. 분야별로 전문화가 심각해졌습니다. 아주 깊어졌습니다. 그 판에 가서 신촌래기가 뭘 해서 창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권해드린다면 그로부터 10년 전인 졸업했을 때 일단 취업을 하십시오. 한 회사 취업해서 10년 동안 한 분야에, 한 제품에, 한 영역에 깊게 파고 고민하고 좀 힘들어도 참고 이 지식은 쌓여가는 전문성이거든요. 누적이 되는 거거든요. 노력하시면은 누가 그랬듯이 전문가가 되고 도사가 됩니다. 거기서 창업의 모티브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실패 확률을 확실히 줄입니다. 그걸 가지고 20년 동안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면서 해나가면 여러분 밑에 내 사업을 도와주는 부하 직원들 5명, 10명, 20명, 크게는 200명, 300명 고용하면서 나이 60을 넘어서 70, 80까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세상이 있더라는 게 제가 가지는 요즘의 제 깨달음입니다. 결론적으로 내 제품, 내 사업을 가지고서 가급적이면 그 가격을 산정하는 원가까지 내가 알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내한테 범접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는 그 과정에 저희가 만들었던 시스템을 가지고서 소개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따라와 주십사 제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60대 이후에 언제 될지 몰라. 물론 모르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제일 먼저 제가 발걸음을 디뎠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또다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오늘 나는 어느 학교 나왔지? 스펙은 뭐지? 내 학점 몇 점이지? 토익 몇 점? 자격증 뭘 해야 되지?
라고 스스로가 자격증에 울타리에 집어넣고 있는 중입니다. 토익 550점이 약점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이 다 500점 미만이면 550점 강점입니다. 970점이 강점입니까? 토익 잘하는 겁니까? 어느 회사 갔더니만 직원들 토익 평균이 980점이더라고요. 실제로 한국에 존재합니다. 970점 약점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흔히 말하는 청년들 말로 몰빵하는 동안에 그게 어느 순에서 더 이상 한계점에 달할 때는 자에게 또 다른 숨은 잠재력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역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는 해외로 눈 돌리기를 제가 권유드립니다. 그러면 또 다른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고 그 언어가 영어 점수가 아니고 대학교가 아니고 학점을 뛰어넘는 여러분의 강점이 되어서 여러분 미래를 바꾸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라는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조금 눈길을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분들, 학생들 중에 2017학번부터 22학번까지는 꼭 유념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3년인데 이 6학번은 4년 대학 다니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코로나에 피해가 된 영역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거리 두기하고 여행 제한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대학의 강점이 뭡니까? 그 큰 등록금을 내고 다녔을 때는 그 좋은 공간에서 많이 사귀고 대화 나누고 책상물에 앉아 공부를 가지고서 주고받는 걸 통해서 세상을 좀 더 멋지게 살아라고 만든 공간인데 그게 다 폐쇄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는데 제가 이 학번에 있는 사람들을 요즘 면접을 보고 접하다 보니까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 친구들 왜 이렇게 만들어 두고 있는가? 스스로도 몰라요. 우리 어른들도 모릅니다. 그냥 저 친구 좀 떨어지는 모양이다 했는데 확연하게 눈에 띌 정도의 관계 역량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전문 분야 학습에 차질이 생겼고 인터넷 강의 듣는 걸로 급급했고 인간관계 차단이 됐기 때문에 사람하고 접할 줄도 모르고 문제 해결할 줄도 모르는 무기력하고 인간관계의 완전 단절 모습이다 보니 이게 은둔형 외톨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통계가 보여집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습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있다면 판 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ICT 기술이 갖다 준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는 판을 깨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를 언둔형 만들지 말고 우호적인 사람이 많은 집단에다가 집어넣으십시오. 스스로를. 제가 그 공간을 만드는 그 우리 교육 과정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같이 어깨 동무하고 외국어를 배우면서 같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1년이면 회복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제가 그렇게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1, 2년 동안에 그런 모습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울경 지역에서 주로 취업해서 살고 싶다 혹은 대한민국을 뛰어넘고 싶다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니야 나는 좀 더 멋진 세상을 살고 싶어 그렇다면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세상을 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해외로 나가면 그 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아주 결정적인 하나 해외에 나가면 사람들을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마라톤 선수들 케냐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분간 못 합니다. 이름도 기억 안 납니다. 밑에 인터넷에 제가 다 따온 사진입니다만은 어느 동남아 청년들끼리 서 있는 모습인데 구분이 안 됩니다. 내가 나가면 구분 안 될 겁니다. 그 영역 가서 이제까지 배웠던 공부가 아닌 그 기본되는 실력을 가지고서 일머리 가지고서 세상을 보는 눈으로 가서 인간하고 사람끼리 모여서 일을 잘하는 영역을 가지고서 이런 세상을 그려나가면 극복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인의 있게 올라서자는 이야기입니다. 정주영 회장님, 이병철 회장님 두 분 다 국가에서 국내에서 한 분은 건설 이런 또 제조에서 어마어마한 위협을 이루셨죠. 제가 모셨던 우리 김우중 회장님은 그런 제품을 가지고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판을 키웠습니다. 세계를 할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만든 프로그램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고 그게 대우 식구들이 만들었던 프로그램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분 더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 사실은 여러분 동문 되시는 박기출 회장님 때문에 이 설명을 드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 YTN 동영상을 제가 캡처하다 보니까 62세로 나오시는데 지금 이게 2015년도에 찍혔던 동영상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9년이 흘렀으니까 지금은 70세가 넘어가시는데 저보다는 약간 선배 되시는 분입니다. 옥타라고 하는 한민족 해외 경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전 세계 72개국에 있고 150개 지회가 있는데 7천여 명 정도의 비즈니스맨들을 네트워킹하는 그 어떤 조직인데 이분께서 회장을 잠시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배십니다.
건축학과 76학번이십니다. 처음에 대기업 갔다가 본인이 스스로 창업해서 10년 만에 나갔는데 대단히 힘들으셨던 모양입니다. 전혀 다른 영역으로 하면서. 그리고 다시 일어섰던 불굴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강의 끝날 때 유튜브 시청할 수 있는 URL을 연결시켜 드리니까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분께서 우리 김우중 회장님하고 2015년 그 당시에 싱가포르에서 행사를 하시면서 두 분께서 다짐하신 게 우리 청년들 좀 더 넓은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키우자 라고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 학교에서 위에 사진은 저희 스텝하고 학교 관계자들과 같이 여러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드리는 교육 과정에 많은 교육 경비를 저희한테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대학 중에 유일한 학교입니다. 사실은 동문 선배께서 대우가 하고 있는 이 교육 프로그램에 같이 승인을 합쳐서 적지 않은 돈을 주신다는 거 얼마나 사랑이 큽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현대가 가진 것들은 잠재력 물론 너무나 크니까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그것이 다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만 보지 말고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은 세상을 뛰쳐나가서 여러분이 호령할 수 있는 세상으로 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이냐? 해외로 나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해외가 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놀러 가는 거야 얼마든지 받아들이지만 일자리를 찾아오면은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자기들 일자리를 잠식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제한적으로 열어줍니다. 특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북미 유럽, 흔히 말하는 스템, 아주 자기들이 구하지 못하는 전공만 받아줍니다. 일반 전공이 들어오면 1년 정도 인턴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한 3년 정도 해외에서 제조업 쪽에서 경험이 있어서 제조회사로 들어가면 한 3년, 5년 후에는 쉽게 비자가 나옵니다. 중남미, 한국 기업 많이 가 있습니다만은 또 스페인어를 공부해야 되고 또 지금 주로 대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약간 좀 동떨어진 감이 있고 중국도 한 4, 5년 전에는 우리가 일자리를 노려볼 만했는데 지금은 자국 우선주의, 중화 사상 때문에 굉장히 한계를 겪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일본 많이 가는 편입니다만 저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똑똑한 그 기질로는 일본이 주로 한국 청년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인터넷 프로그래머 여러분 소위 말하는 코딩 작업들에 많이 불러들이는데 한국 기준으로는 상당히 수준 낮은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몽골이나 혹은 미얀마나 이런 동남아 지역에도 줄 정도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복되는 업무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 한국에서 대학 나온 청년들의 그 똑똑함은 금방 지루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좀 눈을 떼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나 혹은 애들을 케어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는 그런 잡들이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몰아가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일을 배우면서 다음에 창업까지 기대할 수 있는 10년 후에 그 일자리가 그나마 유일하게 동남아가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그림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가방 하나 몽블랑 118만 원이더라고요. 나이키 신발 하나 21만 원짜리입니다. 이 제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디자인, 생산, 판매 영업, 금융, 재무, 물류, 배송, 이커머스과 숱한 기능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나눠서 분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이 두 개 제품의 생산을 동남아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디자인할까요? 판매는 어디서 할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 제품을 생산을 왜 동남아에 맡겨두고 있을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사람 손끝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화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자동화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왜? 제품의 원가를 차지할 때 결국 사람이 손을 쓰느냐 기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제품의 가격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싼 곳을 찾아간 것이 동남아고 대한민국 기업이 가 있고 가 있으니까 전 세계 명품 기업들이 브랜드 제품들이 한국 기업, 대만 기업, 일본 기업들을 동남아에 하고 있는 그 회사들에다가 발주를 줘서 만들어주는 OEM 제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라면 이게 혹시 동남아에 있는 공장이 있다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한국 당연히 있겠죠. 그죠? 한국 제품이니까. 그런데 저건 동남아보다는 오히려 미국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둘째는 완전히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튀기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굉장히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튀겨서 말려서 그다음에 포장하고 마지막 수출되는 과정까지가 전부 다 자동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위생관리라든가 또 내지는 브랜드가 높을 수 있는 곳에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정도가 사실은 공장이 위치하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다고 해서 사람을 많이 고용하느냐? 완전 자동이라 그랬죠? 사람뿐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초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겁니다. 투자비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시면 될 겁니다. 결국은 전 세계 경제의 흐름은 방금 말씀드린 양극단에 완전히 노동집약적, 완전히 자동화된 속에서 중간 단계의 자동화. 핸드폰은 결국 뭡니까? 동남아, 인도, 중국, 그 다음에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 핸드폰 공장이 많죠. 왜 그럴까요? 거의다가 몰딩으로 찍어낸 부품들에게라 합니다. 몰딩을 찍어내는 거는 자동화 기기가 됐는데 마지막 조립은 사람 손끝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표현으로는 수동에서 반자동, 반자동에서 자동으로 넘어가면서부터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사업들인데 여러분들이 동남아에 와서 저 가방이나 신발을 만드는 영역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반자동 자동화 시키면서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키워갈 수 있고 사업을 키워갈 수 있는 영역이 된다는 것들의 인투이션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전공 일반 기업에 들어가면 왼쪽에 있는 이런 제품들을 만듭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발전 역사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인문계 공무원이나 서비스 금융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지금 ICT 발전에 의해서 급격하게 자동화되고 AI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고 이커머스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이공계통들이 하고 있는 이 제품들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서 전 세계에서 팔려나가고 있는 것들인데 그중에 제가 그림으로 보면 약 3분의 1 정도는 인문계가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아시는 대로 최근 3년 사이에 AI라든가 빅데이터가 성장하면서부터 일자리를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특히 여기 강의를 듣고 있는 인문계생들은 갈당이 갈수록 협소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내 제품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내 제품을 위에 있는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거 하려고 그러면 우선 공부를 일찍 하셨어야 됩니다. 과학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올 때 이공계 전공해서 석박사까지 가야 여러분들 미래를 기약할 수 뿐만이 아니라 시작하려면 어마어마한 수조 원 단위의 돈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금 처음에 자본이 축적이 안 된 회사는 굉장히 하기 어려운 내 창업거리를 만들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반면에 아래에 있는 의료철강이라든가 경공업 이것은 좀 용이합니다. 우선 당장 투자를 적게 하고 일을 돌리면서 인건비로 판매된 것만큼 인건비도 주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3만 5천 불 수준 되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줄 수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 30년 전부터 조금씩 옮겨서 동남아에 다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우리가 보기에는 동남아 기업인데 실제로 전 세계의 역할 분담을 놓고 본다면 세계 최고의 세계 글로벌 탑 수준의 제조기업, 저 제품에 관한하는 제조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분명한 사실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동남아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인데 참 지역을 우리는 작은 지식을 가지고 작은 정보를 가지고서 저 나라를 사실은 우습게 봅니다. 좀 하대합니다. 인간이 속성이 그렇습니다만은 가지고 있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거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소득 수준이 작기 때문에 소득 수준을 높이려고 애를 쓰니까 팔아먹을 게 많고 내가 할 일이 많아지고 특히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 대한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호감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올라타는 구조를 만들어서 내 사업의 출발점을 삼기 바라는 게 아세안 지역이 할 수 있는 중요한 모티브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2, 3년 사이에 코로나가 막 움직이는 사이에도 한국 기업이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거의 한 12,000개 정도가 동남아로 이동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한국에서는 더 이상 여러 노동 원리라든가 개인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지탱하기 힘들더라. 그래서 동남아 가서 한번 이렇게 새롭게 해보자. 좀 더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실제로 간 것들입니다. 그런데 간 것보다 그건 우리가 지켜보는 입장이 아니라 내 일자리라고 본다면은 마켓이 아니라 인더스트리로 본다면 저 28,000개가 내가 일할 수 있는 기업이고 저기가 내 사업에 모티브를 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분명할 겁니다. 요 관점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동남아는 어떤 식으로 사업 구조가 이루어지고 내가 들어가면 일할 수 있는가? 제가 한 10년 전에 찍었던 KBS 동영상입니다만은
저희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연수생들이 등장하는데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노이의 외곽에 자리 잡은 한 기업체. 한국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엔 3천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생산 라인을 지키는 이들은 대부분 베트남의 여성 근로자들. 공정의 특수성으로 고도의 숙련을 필요로 한다. 이 회사의 주력 생산품은 스포츠 용품부터 안전성을 갖춘 특수 장갑. 이건 손가락 여기가 상당히 많이 돌아가 있다고. 자, 오른쪽 왼쪽이 다르죠? Sáng nay QC và quán đốt kiểm tra rồi. Như thế này thì bài ngon. 불량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베트남 근로자들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다. 능숙한 베트남어로 근로자들에게 공정을 설명하는 김태욱 씨.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다. 그 베트남의 생활에 익숙해진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이기 때문에 생활이라든가 베트남 현지 공인들과의 대화라든가 그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흡수하는 데는 굉장히 흡수력은 좋습니다. 네. 경력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능한 인재가 될 겁니다. 잘 보셨죠? 제가 조금 편집해서 나온 건데, 이게 지금 그중에 제가 한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요 청년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우리 GYBM 과정을 통해서 연수를 받은 학생입니다. 베트남어 좀 어려운 언어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배웠고, 그것을 가지고 요 기술자가 계신 분이고, 요 밑에 있는 이 직원들은 현지인 직원들입니다. 직반장들입니다. 한 라인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각 라인에서 일하는 자기 그 기능공들을 데리고서 물건을 만드는 데입니다. 이 회사는 장갑을 만드는 회사인데 전 세계 마켓시ェ를 30~40%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요 구조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과거 30년, 40년 동안 쌓아왔던 기술, 세계 최고의 기술자. 거기에 현지인들은 작은 일반적으로 자기 국민들보다 더 많은 봉급을 받으면서 물건을 만들면서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가고 그 나라의 발전을 꿈꾸는 사람들,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가교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 제품에 대한 노하우를 빠른 시간에 배워나가기 바랍니다. 특히 선배님들의 지식을 빨리 내 것으로 만들면 이런 경공업 산업에서 미래 내 것을 만들기는 훨씬 쉬워진다라는 걸 드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에 5,000명, 10,000명 되는 회사가 하나 있다면은 그 중에 거의 9,900명 정도는 현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미싱으로 박음질을 하고 그 위에 나는 책임지고 있는 중간 관리자다. 자, 그러다 보니 사장님하고 내 사이, 그 법인 대표와 내 사이는 굉장히 한두 단계밖에 없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니까 의사결정을 보고 그 사람이 판단하는 걸 보고 많은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반대적으로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 취업을 하게 되면은 내가 팀장, 부장까지 가서 사장님하고 만나기가 쉽지는 않아요. 우선 거리감이 멀고 내가 가는 데는 1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가는 데는 빠르면 한 6개월, 길면 1년이면 여러분 그 자리에 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산관리, 품질관리, 제품에 대한 공부뿐만이 아니라 그 제품이 어떻게 팔려나가고 어떻게 자재가 결합되는까지 짧은 시간에 결합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 벅찰 것 같습니까? 해내는 게 대한민국 청년들의 우수성 때문에 해냅니다. 지난 시절 1,300명, 1,400명 연수생들이 과정을 거치니까 물론 어려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70~80%는 충분히 수행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그게 여러분의 스펙을 깨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선진국 명품 회사들의 브랜드의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공부해서 영어를 사용하고 그렇게 수주가 되면 현지어를 가지고서 전지적으로 일을 시켜서 가는 방식으로 OEM 제품, ODM 제품 만들다 보니까 동남아 언어 어렵지만 그 고난도 언어를 짧은 시간에 습득을 하고 영어를 통해서 현장에서 수주를 하게 되니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속도감이 빨라지고 특히 인근 지역에 있는 중국, 일본과도 경쟁 때로는 협력하면서 만들고 OEM을 단기간에 디테일을 보게 되는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한국에서 취업하고 있는 동기들보다 제가 다른 큰데 5년만 지나보십시오. 영어 능력이라든가 제품을 보는 능력, 기업을 보는 능력이 월등히 좋아질 겁니다.
스펙을 깼다는 자부심을 느껴도 충분한 과정이 온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공장의 모습들이고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연수생들 출신들이 자기 팀 매니저들을 데리고서 일하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세계적인 명품을 만드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명품을 만드는 비결을 다 짧은 시간에 직접 공부를 하게 됩니다. 돈 주고 못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그 일을 맡아야만이 볼 수 있는 거 돈 주고 못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몸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이런 세상을 모르니까 ICT만 가지고서 유니콘을 꿈꾸는 제가 보기에는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흔히 말해서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자본이 클수록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제조 혹은 다양한 제조 속에서 유통을 결합하고 그게 혹은 금융을 결합해서 여기에 ICT를 결합하면은 남다른 영역으로 세계 최고로 우뚝 설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열린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 이 김우중 사관학교가 연수 취업 창업의 길로 가는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GYBM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연수받고 있는 학생들끼리 연수를 했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40명으로 시작했던 1기, 2기들의 모습입니다. 간단하게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로드맵은 뽑아서 교육 연수하는데 전부 다 무상으로 한다. 약 9개월 내지 10개월 동안 합숙이다. 왜 합숙이냐? 우선 해외 나가서 직접 교육을 합니다. 한국에서 한 2달 하고 나면 전부 다 해외 나갑니다. 같이 합숙하니까 여러분들 없었던 인간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힘들었던 친구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업하면 저희들이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다른 소리를 하지 않으면 100% 취업을 시키게 됩니다. 현지에 있는 한국 기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국 기업입니다. 연봉, 평균 연봉이 4만 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5,200만 원, 5,300만 원 되겠죠? 세금 제하고 그만한 금액이니까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10년 동안 우리도 이름을 도와줄 테니 도우다 보면 임원이나 창업 두주길에 들어갈 수 있을 거다. 할 수 있다라는 길을 가지고서 우리 회장님께서 제시하셨고 이 과정을 10년 동안 넘게 온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5세부터 34세 청년들까지만 저희들이 선발하는데 좀 미안합니다만은 대학 4년제를 졸업해야 된다는 게 그 나라 워크 퍼밋 비자를 받을 조건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수시로 선발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1,300명 정도, 1,400명 정도 인수를 했는데 특히 코로나 때 급격하게 사람이 줄었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한때 사람이 줄은 곳에 여러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오히려 기회가 많아진다. 거꾸로 역발상이 가능하겠죠. 그걸 보시면 그동안에 살아갔던 많은 선배들이 온 거는 나도 해볼만 하지 않겠냐는 자신감을 가지는 숫자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울산대학교 출신들은 한 10여 명 갔습니다. 주로 베트남 많이 갔는데 인도네시아도 있고요. 각 전공별로 다양하게 갔습니다. 이 중에 나중에 김주민이라고 하는 글로벌 경영학과 학생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또 다른 동영상으로 여러분들 잠시 볼 수 있도록 소개하는 준비를 해왔으니까 나중에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교육은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인간관계를 주로 훈련을 많이 시키는데 주로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한국을 떠나서 하다 보니까 날씨가 덥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끈기를 키우는 데는 중요합니다. 모든 일은 끈기가 있어야 전문성이 쌓이고 인간관계가 돈독해지면서 내 미래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는 거죠. 거기에 현지어와 영어를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다양한 분야 특강과 업체 탐방, 문화 교류, 일종의 휴식도 해가면서 여러분 교육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냐면은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라든가 세상을 보는 여행 제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방콕하고 자카르타하고 호치민 세 군데 나라는 연수 초기에 약 한 2.5주를 통해서 하니까 17일 정도 되겠네요. 16일, 17일 정도 짧은 시간에 투어를 돕니다. 가서 이렇게 공장도 둘러보고 또 거기 있는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하고 GYBM 선배들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빠른 시간 내에 자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그려보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재설계되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과정은 현지에서 다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여러분들 연수생 한 5명당 50대 정도 되시는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여러분들 멘토 제도로 해서 꾸준히 여러분들 개인적인 질문이라든가 어려운 것들도 다 답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소한
한국에서 받는 것보다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저희 취업시키는 것은 가급적이면 대기업은 저희도 좀 배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꼭 제조업에 가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내 제품을 가져야 되니까. 그리고 다양하게 경험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현지가 노동집약 산업인데 지금은 벌써 노동집약 산업을 넘어서 기계 자동차로 좀 부가가치 높은 쪽으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섬유 봉제 경공업, 자동차 전설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도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외국계도 일부적으로 취직하는 사람이 있고요. 업무적으로는 그 회사의 허리에 해당되는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획, 재무, 마케팅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저는 실제로 접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타트업을 해서 성공했던 두 친구, 인도네시아에서 성공했던 친구 나와서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성공했던 친구 지금 언론에 스파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도 한 1,300명 중에 약 50명 정도가 창업 도전에서 진행 중인데 조금씩 자리 잡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것들을 꼭 이 과정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공유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고 있는 중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친구들이 지금 1,300명인데 앞으로 10년 후면은 약 3,000명이 모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유태인 네트워크, 화교 네트워크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같은 목적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진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상을 호령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챙기고 있고 그런 장을 만들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배 김준민 씨, 드림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장난감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피규어 같은 거 만드는 회사들인데 여기서 만들어서 중국,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전부 전량 유럽이나 미국으로 나가는 제품들입니다. 거기서 생산 관리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동영상을 준비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한 짧은 거니까 한번 보시고 이 친구가 대신 찍은 게 조금 목소리가 좀 톤이 약합니다. 좀 제가 한번 좀 더 새로 하라고 그러려고 하다가 업무 중에 잠시 와서 찍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여러분 선배의 활약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GYB 연수를 통해서 지금 베트남에 생활을 하고 있고 해외 생활 4년 차인 울산대학교 11학번 중어중문학과 졸업생이고 GYBM은 11기 수료생 김준민입니다. GYBM 프로그램에 잘 짜여진 커리큘럼과 더불어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런 같이 함께 했던 동기들과 의지하고 독려하고 격려해 주는 것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보다 먼저 해외에 진출해 있는 선배님도 계시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저희만의 그런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도움도 해결해 주시고 고민 같은 거 있으면 잘 들어주시고 그런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해외에서 베트남에서 잘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GYBM 지원 동기는 내가 하고 싶어서 였습니다. 저는 20대 때 항상 도전적인 것보다는 좀 안정적인 삶을 추구했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뭔가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 자신이 막 도전적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들은 더 이상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20대를 살아왔던 게 좀 많이 후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딱 30살 됐을 때 그런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터닝 포인트 시작이 바로 GYBM 지원이었습니다. 언제 저한테 누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라고 해주셨는데 진짜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제가 그 관리자라는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그 보이지 않는 것들, 들리지 않는 것들이 이제 들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들리게 되는 거는 직원들의 고충, 그리고 보이게 되는 것들은 이제 개선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제가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현지 직원들도 이제 그런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저를 인정하는 모습을 봤을 때 진짜 자리가 사람을 만들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해 드리러 오신 이제 많은 후배님들이 계실 텐데
어떤 후배님들은 그런 해외 취업이 뚜렷하게 있으실 거고, 또 어떤 후배님들은 GYBM 해외 취업이 뭔지 궁금해서 찾아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후배님들 모두 제가 느낀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예, 잘 보셨죠? 조금 목소리 톤이 났습니다만은 본래는 활발했던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잘 그 선배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전체 내용하고 잘 접목을 지켜서 여러분들 미래 그리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 인생 전체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내 사업, 내 제품을 가지십시오. 창업한다고 해서 무모하게 하시지 말고 취업을 통해서 창업과 그리고 내 정년의 모습을 일관스럽게 쭉 연결시켜 나가면은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서 내가 세상을 재밌게 살면서 내 삶을 그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전 과제강의 소개 내용들입니다. 특히 여기 혹시 저학년들 들고 있다면은 대학 다닐 때는 마켓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환학생이나 현장 실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선진국들 많이 보시고요. 또 코이카 통해서 후진국에 봉사활동 나가시면 눈에 들어오는 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취업은 산업을 위해서 내가 가진 장점을 이용할 수 있는 인더스트리를 보는데 주로 동남아 쪽을 많이 보시면서 그리고 일하기 좋고 비자가 용이한 지역을 찾아가서 가시는데 K무브의 힘을 빌리시고 또 저희하고 협력해서 여러분들 미래를 그려나가는 여러분들 모습을 보여주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집하고 있는 중의 이야기입니다. 6월 28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6월 한 10일까지는 저희들이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받을 겁니다. 특히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혹은 직장을 나와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유난히 금년 들어서 일하다가 나오는 재취업자들이 많은 걸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이왕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집 중이니까 여기 QR코드를 찍으시면은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보시고 또 이걸 통해서 설명회도 직접 보시고 좀 더 많은 정보 또 궁금한 거 물어보신 다음에 미래를 결정하시길 바라고 기회가 된다면 저희하고 같이 여러분들 미래를 개척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짧게 하려고 그랬습니다만은 이것도 나이 든 사람이다 보니까 말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가 나름대로 소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드린 말씀들을 잘 헤아려 주셔서 여러분들 미래 개척에 같이 힘을 합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